본 방송은 영화 3빌보드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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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죠? 지조입니다.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이름 까먹었어. 네, 지금 현재 스칼렛님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영화는 3빌보드이고요. 3빌보드. 저희 3명이서 오늘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예. 3빌보드 이거 원래 제목이 뭐더라요? 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What? Missouri. 나 매사추세츠. 저 미시시피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 갑자기- 선배님 진짜. 갑자기 뭔가 되게 콤소연 느낌 미시시피가 되게 웃기다. 악어 이런 거 생각나고. 미소리. 네, 미소리. 미주리가 어디에 있는 주죠? 그 지도로 말하면 완전 중심이기는 한데 네. 남부로 쳐요. 남부. 저 사실 미주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다음 소열 방금 나왔잖아요. 아. 그 마크 트웨인 미소리 주 사람이에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 영화 같았어요. 미국?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뭐예요? 지금 뭐지, 이거 화음이야? 화음이에요? 아카펠라? 딴. 일단 뭐- 액센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그쪽에- 액센트 되게 강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누구야? 그 우디 하로슨의 부인. 그 사람 말하는 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맞아요. 몰랐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찾다 보니까 호주 사람이에요. 웃기다. 그렇구나. 무슨 미국 사람 아니라는 건 너무 확실해서요. 뭔가 생긴 건 되게 미국 여자 같이 생겼는데 네. 거기 나온 사람 전부 다 미국 사람 같이 되게 생겼어.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한 명 빼고. 뭐야 그 광고회사? 네, 광고에서 남자. 나 그 사람 호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사람 되게 아이리쉬라고 생각했어요. 주근깨 있고 네네네. 얼굴 되게 하얗고. 일단 그 이름도 무슨 케일랩이어가지고 네. 뭐 아저씨도 길 확률이 확률이 좀 높죠. 높아요. 그 미국 사람 아니라는 사람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야? 감독이요. 아, 맞아. 감독 미국 사람 아니죠? 진짜요? 네. 네, 영국 사람이에요. 네. 영국 마음에 든다. 부모님은 그 감독의 부모님은 아일랜드에서 네. 런던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런던에서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베프타에도 갔었잖아요. 네네. 그거랑도 연결이 있지 않나? 감독이 영국 출신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보통 영국 영화 이때 어워즈 그렇게 가니까. 네, 그래서 저희의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영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우리 같이 봤잖아요. 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 보는 내내 울다가 웃다가 진짜 엉덩이 뿔날 것 같이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너무 푹 빠져서 봤던 그런 영화예요. 네. 미선님은요?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아마 그 정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네. 이제 좋았고 이제 뭐 재밌었죠. 나는 이거 미선님 되게 취향 저격 영화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음, 보고 나서. 그래서 미선님이 거의 뭐 만점을 날리지 않을까 했으나 별점은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네. 우선 이 영화에 대해서 뭐 다른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 전 아카데미 어워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카데미 네. 어워즈에서 워낙 이 영화가 두각을 많이 나타냈던 영화 중에 하나여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노미네이트가 되게 많이 되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뭐 다른 영화상에서 많이 노미네이트도 됐고 또 실제로도 상을 받았고. 방송도 됐어요. 오스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노미네이트 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노미네이트 된 거 거의 다 이겼어요. 그 베스트 픽처 노미네이트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작품상 네. 그거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자 주인공이 그 여우주연상. 주연상하고 나무 조연상. 근데 진짜 받을만 했어요. 네. 네. 이게 정확히는 한 7번 노미니 됐고 그 중에서 2개 탔어요.
네. 아카데미에서만요? 네, 아카데미에서요. 베스트 퍼포먼스 액터 인 서포팅 롤에 이제 우디 헬러슨도 같이 노미디 됐었거든요. 맞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웃기게 이제 샘 로겔이 받긴 했는데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베스트 어치브먼트 인 뮤직 그러니까 음악상 네. 그것도 노미니가 됐고 이제 스크린 플레이 노미니 됐고 그리고 필름 에디팅도 노미니 됐었어요. 에디팅도 잘 됐어요, 진짜. 네, 정말. 네.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깔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조금씩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말 딱 그 사람 이것도 아니고 연결이 또 되게끔 서로 조금씩 맞아. 챕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네. 되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다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할에게 자기의 변론을 할 그런 시간을 다 줘가지고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렇고 이제 오스카 말고도 이제 베프타라고 해가지고 그건 영국에서 하는 거죠? 네, 영국에서 받는 거에서 일단은 여우주연상을 또 받고 서포팅 액터로 이제 샘 로겔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필름상도 받아가지고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런 상도 있네요. 베프타에는 Outstanding British Film of the Year라고 그런 상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위너를 했고, 네, 나머지 노미니도 한 4개 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골든글러브에서 또 상을 받은 거를 얘기하자면은 베스트 모션 픽처 또 상을 받았고요. 베스트 스크린 플레이 상 받았고 또 이제 여우주연상 드라마에서 상을 받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르에 따라서 상을 받아서요. 네, 상을 되게 아무튼 많이 탔던 영화였어요. 네. 저는 프란시스 맥도맨드 배우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 그래서 배우가 사실 이 네. 영화를 본 이유도 이분이 주연을 맡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있고요. 우디 해럴슨도 좋아하고요. 저도 우디 해럴슨 좋아하죠? 네. 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좋아하게 된 사람은 샘 로겔. 진짜 매력 있고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로밖에 안 보였어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로 보여서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이 캐릭터가. 진짜 짜증나죠.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캐릭터의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 사실 그게 되게 정말 변화한 캐릭터 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변화한 캐릭터. 네. 정말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은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뭔가 좀 응원을 좀 하게 되고 또 사실 사람이 되게 변화하기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시간에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거는 거의 있기 힘든 일이라서 네. 그래서 멋있다고 느꼈고 진짜 좋았죠. 또 그 사람의 상황 같은 것들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것이긴 한데 그 얼마나 변화했는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예전부터 이제 시작에 저는 완전히 막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사실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을 뭐 일단 스포일러 방송이니까 네네.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을 자전해서 뭐 네. 죽이자고 얘기한 거는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입국해가면 네. 좀 나름의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 그런 캐릭터 인물이었기 네. 때문에 네네. 굉장히 맞아요. 뭐 뿌리부터 바뀌긴 힘들죠.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바꾸기는 쉽지 않고 대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은 그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차피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의 원래 성격이 다 변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이 사람이 좀 더 괜찮은 방향으로 바뀐 건 사실이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저는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네. 마지막에 그럼 좀 마음에 들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변화된 모습이.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저는 앞부분에 쓰레기 같은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도 근데 아. 너무 그 재밌었어. 부분이 그냥 캐릭터로서 내가 막 네. 그 영화 속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막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영화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 아. 쓰레기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쓰레기라고 하긴 약간 그렇지. 뭐라고 할까? 쓰레기 좀 가깝죠. 깡패 엉망진창인? 네. 그 막 루저 같기도 광고에서 하고 그 사람 약간. 막 패는 부분은 솔직히 네. 거의 쓰레기 이하 수준 아니었던가요? 에이, 그 부분 정말 당황스럽죠? 약간 네.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배우를 음. 창조해냈다는 맞아요. 감독에게 사실은 진짜 있을 것 박수를 같은 보내는 캐릭터. 거겠지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영화에 대해서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고요. 네. 그러면 줄거리를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줄거리스러운 부분을 벌써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요.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줄거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저는
이 영화 시놉시스 되게 못 썼다고 생각해요. 한글 시놉시스. 아 이건 시놉시스는 사실 좋은 영화일수록 다 네. 담아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거 그렇죠. 뭐랄까.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이제 그 어떤 과정.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캐릭터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 영화 자체가요? 네.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사실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영화의 시작점이죠. 아 그렇다. 맞아. 사건은 사실 영화 인트로에도 네. 나오지도 않죠. 그냥 사실 엄마가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요. 네. 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엄마 밀드레드,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연기한 밀드레드인데요. 이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인 사건으로 죽었는데 네. 범인을 잡지 못했고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세상에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엄마 밀드레드는 이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마을 외곽의 대형 광고판 빌보드에 도발적인 세 줄의 광고를 실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Raped while dying. 네, 죽으면서 강간당했고 두 번째 광고판이 And still no arrests.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다음 세 번째가 How come Chief Willoughby.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윌러비 서장. 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그 메시지가 빨간색 광고판에 까만 글씨로 딱 네. 가운데 박혀 있죠. 굉장히 도발적이게 딱 느껴지죠. 그 네. 사람에 대한 정확한 공격, 정확한. 팩폭 이런 진짜 느낌. 팩폭을 완전 타겟을 쫙 맞춰가지고 네. 딱 한 사람을 향해서 그걸 맞았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모조리 거의 무너지는 그런 그런 느낌의. 거 필요 없어 진짜 이 엄마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맞아요. 그 딱 처음 영화 시작할 때 그 시작 부분에서 그분이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외곽 부분을 차를 네. 타고 지나가다가 어두운 그 상황에서 밖에 있는 그 빌보드 세 개를 보고 뭔가 생각에 잠긴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 광고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얼마 줄게, $1,000 줄게, 바로 네, 광고 성금을 내려줘, 내면서. 해줘 이래가지고 광고를 이제 한 달 동안 예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가 올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를 샘 로겔 캐릭터가 지나가다 보죠. 그리고 이제 윌라비 서장한테 전화를 하죠. 사실 관객도 때 이제 우리 샘 락웰하고 같이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제 그 촬영하는 그 네. 방식도 굉장히 네. 약간 관객에게 숨기다가 이제 조금씩 드러내면서 굉장히 아까 그런 도발적인 메시지를 담긴 그래서 굉장히 좀 훌륭한 훌륭한. 그런 촬영 촬영. 방식. 네. 맞아요. 이 촬영 자체가 메시지를 되게 더 강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윌러비도 다 알게 되고 윌러비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난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안 맞아요. 잡히는 거 어떡하느냐 이렇게 네. 사정을 해보지만 뭐 엄마한테는 얄짤없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이미 열받았고 당신이 해결하길 원하고 그렇죠. 바로 그 장면에서 네. 약간 그 어머니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약간 흠 있는 캐릭터처럼 저는 느꼈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디 해리슨이 자기가 암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 장면에서 얘기를 딱 하죠. 마지막 얘기 다 하고 나서 나 사실 암에 걸렸다라고. 그리고 상관없죠. 그 네. 어머님은. 네. 그런 어쩌라고 거 우리 상관없죠.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너무 웃겼어요. 그때. 어쩌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엄청 큰 비밀이 있는데 사실 나 암이야 이랬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사람 개인한테 되게 중요한 탑 시크릿일 텐데 진짜.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이 마을이 얼마나 작고 비밀이 없는 마을인지를 되게 느껴지게 되는. 아 근데 그런 마을일수록 이런 살인 사건들 되게 잘 숨겨지는 거 알죠? 맞아요. 같이 공동적으로 네. 은폐하게 되잖아요. 네, 네. 누군가 뭐 본 사람이 있어도 항상 은폐하고 네. 아니면 그렇죠. 답답하네 갑자기. 마저 얘기해 주세요. 답답하지만. 네네. 그래서 광고가 점점 더 유명해져요. 밀드레드는 일단 내릴 생각이 없고 막 마을 리포터가 와가지고 이 광고판과 이 엄마와 딸의 사연 같은 것들을 취재를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쫙 끌게 되죠. 그리고 이 윌러비 서장은 사실은 이 마을에서 되게 존경받는 경찰서장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랑 그 딕슨, 우리들이 좋아하는 샘 샘 로겔. 로겔이 연기한 이 딕슨은 되게 무능한 경찰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되게 작은 마을이고 서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 편에 서서 이 프란시스 맥도맨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가 일단 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
네. 시놉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막 차례차례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네. 뭐 처음에는 아들이 일단은 나 이런 거 싫다, 막 하지 말자. 왜냐면은 동생에 대해서 동생 죽을 때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나도 알지 못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 알게 되니까 자꾸 그게 자꾸 생각나고 너무 괴롭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뭐 학교 친구들 그리고 신부님까지 와가지고 너가 그동안에는 너를 되게 지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너를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럴 때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네. 어떻게 그런 진짜 how come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엄마 캐릭터가 응하는 게 너무 웃기죠. 네. 한 갱이 진짜 나타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제가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내용을 완전히 그렇게 다 와닿게는 이해 못했거든요. 미선님 기억나나요? 네, 미선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 신부님 말에 뭐냐면 옛날에는 뭐 90년대나 뭐 그때 그 브라드 앤 크립스라는 그런 엄청 유명한 그런 갱들이었는데 이제 그 갱을 맡기기 위해서 그 갱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완전 상관없는 일인데도 그 갱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제 자기도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 그 정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그 아동성 폭력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너는 막 이런 막 그 성추행한 사람이랑 다름이 없다. 뭐 똑같이 이렇게 막 다름이 없다가 아니라 근데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더러운 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살인자를 묻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도 똑같이 살인자랑 똑같고 그것처럼 책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신부님 중에서 왜 뭐 천주교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동 성추행 그거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머님이 이제 말하는 거는 뭐 감추려고 했던 아무 상관없든 어차피 그런 단체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너 같은 사람한테서 잔소리 듣지 않겠다. 뭔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네. 사실 엄마의 행동이 저도 한 중반부까지는 되게 응원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미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니까 진짜 난 끝까지 응원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엄마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가족이다 보니까 선한 사람처럼 그려지잖아요. 근데 네. 중후반으로 갈수록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동전의 이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느껴지니까 더 재밌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쵸. 근데 피해자라고 해서 항상 선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인 사람도 항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유족이라 약간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희생자라고 불쌍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예를 영화의 그 관객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비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네. 이 사람은 이런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럴 네.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점점 이해해주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그게 좀 힘들어지는 네,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아까 그 woody 해럴슨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그런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그런 느낌 조금 받았거든요. 저는 네, 처음부터 어떤 느낌? 정확히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woody 해럴슨 엄청 착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 소장이. 초반에는 사실 이 어머니 캐릭터에 되게 반대되는 캐릭터라서 완전 착한 사람처럼 저는 그려졌다고는 생각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 엄마를 처음에는 관객들이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디 해리슨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오히려. 중후반에 우디 해리슨의 그런 개인사가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살로 끝이 났을 때 우디 해리슨도 뭐 사정이 있었겠지 막 이런 되게 생각도 들고 인간적인 면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약간 다른 식으로 조금 같은 장면을 되게 다르게 네.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생각했어요? 그 처음에는 얘기해서 되고 막 이 영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미국의 사회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뭐 어머는 좋은 사람이고 그런 저기를 찾으려고 하고 이제 뭐 그 경찰이 나쁜 사람이라는 그 애초에 나오는 그 설정제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워디 해럴슨이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최선 다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진심으로 잡고 싶은데 증거나
그 증인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할 수가 없는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담긴 뭐 좋은 사람. 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이거는 미사님이랑 비슷한데 네. 처음부터 엉망이었어. 사람들 모두 다 양면성이 한 번에 나타났었고 맞아요. 이제 그 양면성 중에 어떤 이렇게 영화가 흘러감에 있어서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엄마 캐릭터를 얘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착해 보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막 연약하게 내 딸이 죽었어 너무 슬퍼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 이런 느낌도 아주 한 20% 정도 있었지만 사실 나머지 80%는 진짜 세고 네. 그 옷차림에서도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옷차림이랑 막 그런 그죠. 옷이나 머리 이런 것부터 다 느껴지는데 말투나 막을 욕하고. 네 욕하고 말할 때 거의 욕을 많이 하고 말투도 굉장히 세고 그렇게 광고 회사한테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네. 뭔가 비장한 나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이런 느낌의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런 한 방향성을 치닫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음. 그 과정이 되게 웃기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 영화 자체가 블랙 코미디잖아요. 네. 정말 슬프면서도 웃기고 웃기면서도 약간 마음이 처연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딸과의 그 에피소드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딸이 죽은 날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네. 그 딸이 죽은 날에 딸이랑 막 싸우다가 딸이 그래서 아 그래 나 차 안 갖고 갈 거야 대신 내가 가다가 강간이나 당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 강간 당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맞아. 그렇게 돼서 죽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거에 대한 어떤 웃기면서도 그런 말을 진짜 실제로 했다는 게 살짝 웃기면서 네. 엄마가 어떻게 저러냐 이런 느낌도 들면서도 아 근데 저렇게 진짜로 되니까 정말 슬프고 뭔가 막 혼합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아. 그 심리도 좀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 정말 나 쓰레기 엄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맞아. 그래서 좀 그랬죠. 근데 그 씬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네, 그 씬 진짜 막 말에 엉망진창. 막 F월도 겁나 나오고 네. 진짜 딸도 막 사람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해서 죽었으니까 착하고 뭔가 말 잘 이제 듣고 이런 딸이 아닌. 전형적인 피해자를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 건 아니었고 그때 딱 나온 거였으니까. 근데 딱 나왔는데 너무 빛이야. 그래서 약간 아 이런 캐릭터였구나. 진짜. 그래서 웃기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아, 옛날에 엄마도 되게 셌고 지금보다 훨씬 더 셌고 만만치 않죠. 오빠도 만만치 않고 오빠도 되게 얌전한 피해자의 오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오빠도 만만치 않게 욕 성격이 없이 있고 절대 얘기를 못 엄마한테 못하는. 컨트라 그러고 진짜 아. 네. 저는 이 사람의 다른 영화 몇 편을 봤었어요. 그 감독이. 네. 그래서 엄청 블랙 코미디 기대했었는데 사실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이거 굉장히 조금 어떻게 설명해요? 약해요? 그냥 적당하게 뭐 전반적으로 약간 블랙 코미디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저는 그냥 웃겼어요. 네, 저는. 그냥 막장 가족의 일면을 보는 그런 재미였어요. 네. 블랙 코미디라기보다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감독이 계속 아일랜드 뭐 영국 이쪽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장편 영화를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영국에서의 어떤 블랙 코미디의 그런 뉘앙스라든지 느낌 뭐 그런 사용 방법이랑 이제 미국에서의 스타일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조금 맞춰서 완화시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영국 애들은 정말 지독하거든요. 지독한 블랙 코미디 거의 시체를 갖고 와가지고 시체 두들겨 패는 느낌의 그런 블랙 진짜. 코미디라면 음악 깔고 거기다가 미국은 약간 좀 약하거든요. 습하게. 네. 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영국 블랙 코미디 보면 미국 애들은 대부분 다 불편해한다고. 아, 그래서 그거에 좀 정서를 맞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네, 조금 자제했을 수도 있죠. 네. 영국은 너무 막 그 sarcasm도 너무 심하고 블랙 코미디도 워낙 지독하고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치프 윌러비가 죽는 과정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프면서 재밌는 너무 그쵸. 마음 아팠어. 그 사람스러운 결말이라는 느낌도 들고 되게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잘 그려지는 그러니까 정말 남자답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피하는 스타일이 잘 아닌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되게 들고 책임감이 나름의 책임감이 있고 네. 가족이든 뭐 자기가 네. 맡은 일이든 그다음에 그 프란시스 맥도만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책임감이 느껴지면서도 음. 본인 병의 그런 그래서 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살을 한 거죠. 네. 네. 멋있었어 좀. 편지도 그렇고 그 그쵸. 모자에 모자 뭐라고 하죠? 그 그- 자루 뒤집어 쓴 에. 자루에 써붙인 글. 맞아요. 네, 그거 되게 그 마지막 배려 아닌가요, 진짜? 그렇죠. 그쵸. 부인을 정말 왜냐면 사랑하는. 그렇게 꺼내면 이제 막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왜냐면 멋있는 게 정말 정말 아픈 사람으로서의 그거를 절대 안 보여주고 떠났다는 거. 맞아, 맞아. 되게 아픈 사람인데도 티를 거의 안 내잖아요. 주위 그 콜리그들한테도
되게 티를 안 내고 막 네. 끝까지 유머러스하게 맞아요. 이렇게 결말을 내는 게 대하고. 멋있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사실 빌보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반대했던 점은 무엇보다 이제 그 이름이 올라간 곳이었잖아요. 네, 너무나 인신공격 음. 같은.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이제 다 알고 나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얘를 지지했고 왜 그 엄마 역할에 그렇게 반대했는지도 이해가 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를 봤을 때 뭔가 되게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 없이 이 감독도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정보 없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저의 예상으로서는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되게 피해를 받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고군분투 이런 걸 생각했고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마을 사람들도 되게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뭔가 서장도 되게 의심스럽다 이런 느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좀 다 보고 또 이제 중후반까지 가니까 이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걸 아니까 또 더 저는 되게 재미있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미소리 얘기하는 것도 의미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하면 몇 년 전이었나 싶기는 하는데 그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뭐 흑인인데 이제 그 경찰한테서 부당하게 이렇게 그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엄청 운동도 있었고 뭐 약간 그런 맥락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블루 라인이라는 거 있는데 그 경찰이면 그 파란색 입잖아요. 네, 그 네. 어두운 파란색. 네. 네. 그래서 블루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경찰이 경찰을 무조건 보호한다. 그래서 약간 그런 주제에 관련된 영화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도 물론 않아요. 그 그런- 샘 로겔 캐릭터가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되게 그렇죠. 전형적인 경찰의 그런 보수적이고, 연대성이 되게 연대. 강하고 연대의식이 되게 강하고 그런 유색인종에 대한 엄청 백인 트래시스러운 네. 행동들이 있잖아요. 백인 화이트 트래시. 트래시스러운 쓰레기뱅이라는 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약간 표현이 있죠. 화이트 트래시라는 표현이. 네. 네네. 되게 백인인 거에 엄청 우월감을 느끼고 네. 그런 우월주의자 네, 그런 네.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로 굉장히 나와가지고 왜 나중에 실수도 하잖아요. 그래서 흑인 서장이 왔었을 때 엄청 그렇죠. 막 뭔데 막 이런 줄 했다가 나중에 배지 뺏기고 총 맞아요. 뺏기고 네. 불쌍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좀 재밌었죠. 그래서 그거랑 되게 연결을 시켰다고 생각했어요. 그 샘 로겔이 비록 조연으로 나오지만 거의 주연급이라고 저는 캐릭터를 진짜 생각하거든요. 맛깔났어요. 그런 네. 캐릭터들이. 마지막까지 다 보면 거의 샘 로겔이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렇죠. 약간 우디 해리슨 주인공이만큼 샘 로켓도 네, 그 네. 후반에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 영화에서 주연 조연 따지는 게 참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모든 캐릭터들을 다 지연 너무 같아요. 다 해줘가지고 네. 정말 그 엄마랑 같이 산 설정도 되게 전 너무 어울려. 좋았어요. 진짜. 엄마 캐릭터도 되게 그런 엄마가 있을 것 엄마랑 같아. 같이 담배 피고 막. 네. 정말 막 만화책 읽는 것도 너무 찌질하고 좋고 진짜. 이어폰에다가 막 그런 팝 노래 있잖아요. 네. 옛날 팝 노래 이렇게 틀고 막 춤추잖아요. 그게 그거 너무 굉장히 웃겨. 잘 어울려가지고 그 화염병 던지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엄마가 이제 너무 열받으니까 마지막쯤에 가서는 그 경찰서를 향해서 광고회사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거기서 화염병을 던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서에 있는 샘 로겔을 보고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걔가 헤드폰을 듣고 있느라고 노래를 듣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경찰서로 사람이 네.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경찰서로 어디 보고 가서 한 거 확인. 아니야? 아니, 경찰서로 전화했고 걔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난 걔를 보고 한 줄 알고 아니에요. 걔가 자리를 아니, 절대 옮기길래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 아 진짜? 모르고 한 거였고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던진 거였고 나중에 걔가 나왔을 때 그래서 놀란 거예요. 놀래서 도망가고 되게 그리고 걔가 그때 자기 딸의 그 사건 파일을 들고 나왔잖아요. 맞아. 그때부터 그래서 충격을 먹고 아 내가 너무 분노에 미쳐서 또 또라이 짓을 했구나라는 그거를 이제 느끼는 그 장면. 나는 완전 잘못 이해했는데 아, 그 안에 아.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걔한테 마지막으로 그냥 2번 내가 너한테 경고 한번 해준다라고 하고 아니에요.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걔가 뭐 안 받으니까 네.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던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놀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팩트 걔는- 체크 감사합니다. 네, 걔는 원래 이제 해제당했잖아요. 네, 직위를 네, 해제당한 네. 상태에서 이제 그
종이를 남긴 게 있다고 해서 보러 온 거였고 네, 네. 다 경찰서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몰래 열쇠 따고 들어온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글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네. 뒤에서 화염병이 던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본 그런 근데 노래도 케이스였고. 듣고 있었고 마침. 네. 그리고 참고로는요, 이렇게 막 노래 듣고 뭐 편지를 읽고 그러니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뒤에서는 불이 네. 막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거는 네, 네. 약간 그 감독의 전형적인 그 어떤 휴머 코드일 거예요. 아 자주 그 썼던 코드를- 코드예요? 그 코드를 내가 아, 너무 뭐 좋아하는 것 바로 같아. 그 상황이 아니고 근데 아, 약간 다른 그런 상황이더라도. 식의 좀 아. 오버한 그런 그 블랙 그쵸. 코미디. 그거- 굉장히 잘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되게 영국 드라마나 영국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코드예요. 그게 되게 막 너무 쓰레기 뒤에서 다 막 서로 개싸움 나서 막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마약하면서 막 행복하고 노래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영국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 진짜 아. 저는 정말 잘 스파이더맨만 좋아하는 생각했어요. 왜 스타일이에요. 스파이더맨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래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도서관에서 네네.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막 이제 적이랑 싸우다가 도서관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도서관 완전 부시고 난리 났는데 그 도서관 사서로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뭔지 알겠다. 책을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고 뒤에서는 막 스파이더맨 날아가고 막 네네네네네네. 던져지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막 싸우고 있고. 그 장면이 딱 생각났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이 불장면이 되게 웃긴 장면인 게 그 유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어울리잖아요. 네, 맞아. 너가 그럼 막 분노로 이렇게 막 네. 풀어야 되고 풀어야 되는 막 네, 그게 약간 동시에 보내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 여자 맞아. 엄마랑 그리고 이 남자 동시에 보내주는 메시지인 거죠. 네가 분노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좋게 되고 다 차분히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맞아. 냉정하게 캄다운 바라봐라. 이런 뭐 이런 뒤에서 식으로 막 하는데 화염이 뻥뻥 퍼지고 막 펑. 진짜 그 장면에서 웃음이 너무 터져가지고 진짜 엄청 웃었어요. 예. 영화관에서 빵 터져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아. 정말 불같은 성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력 그, 애호자잖아요. 네, 그 엄마 캐릭터랑 그 샘 로게 캐릭터랑 사실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 똑같은 사람인 같은 거죠. 라인에 있는 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핵 사이다 영화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폭력들을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거침없이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막.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네. 사람들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통해서 둘 다 근데 약간 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화염병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도 아 내가 분노에 약간 미쳐가지고 거의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라는 것도 이제 깨달으면서 변화하게 되고, 이 남자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이제 일단 유서를 읽으면서 좀 변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두들겨 팼던 사람을 이제 병원에서 마주치게 되잖아요. 자기는 화상 환자로서. 그 장면 네, 너무 근데 좋아.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걸 이제 붕대에 갈려서 몰라가지고 그 자기가 팼던 그 사람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왜 그래 울지 마요 이러면서 오렌지 주스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 내가 이런 착한 사람을 이렇게 두들겨 팼구나, 이런 나 완전 쓰레기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부분 정말 진짜 그 장면 좋았어요. 네 네. 거기서도 울었죠, 도덕님? 당연하죠. 무슨 말이 필요해. 알지, 알아. 네. 그래서 이제 엄마도 나중에 남편이 엄청 쓰레기 같게 굴었잖아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그거 엄청 좋은. 네, 그때 장면이었죠. 평소라면 분명히 그 와인병으로 머리 때렸을 때렸을 걸요? 텐데 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게 진짜 이 감독의 특기 같아요. 음, 그런 이렇게 할 거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이렇게 영화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런 게 참 밀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약간 샤웃아웃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면 약간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 그 킬러도 한국 제목은 킬러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킬러들의 도시 네, 같은 감독이에요. 네네네. 엄청 재밌어요. 약간 꼭 그런 볼게요. 식의 꼭 볼게요. 네, 꼭 봐야지. 꼭 봐야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 2명이 나와가지고 개가천선하는 내용? 개가천선까지도 아니지만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자가 변하잖아요. 변해서 이제 그 술집에서 또 네 마주지 않나요? 그거 이 부분을 또 얘기하고 가야죠. 맞아요. 그 긴장감이 진짜 네. 긴장감이 막. 그 사람이 이제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뭐 어쨌든 병원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바에 갔는데 바에서 이제 술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이제 마시면서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듣게 되는데 되죠. 이 사람들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그 주인공 엄마의 딸이 죽었던 그 상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분명히 경찰의 촉이 발동하죠. 네 얘가 그 범죄자다 생각하고
간에 보기 시작하죠. 네, 평소대로였으면 아마 두들겨 패고 너지 이 새끼 막 맞아. 때렸을 거예요. 차분하게 네, 근데 윌러비의 유서를 생각하면서. 네, 연기를 하죠. 괜히 이렇게 누군지 다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슬쩍슬쩍 거리면서 계속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술을 시키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꾸 보잖아요. 맞아. 계속 보다가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담배를 피는 탔을 것 척하고. 같은 차의 번호판 같은 걸 보고 그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괜히 그 사람들이랑 합석을 하려고 하죠. 술에 취한 척하면서.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약간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 피부를 긁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막 걔를 두들겨 패잖아요. 화나가지고. 왜냐면 미친놈이 와가지고 같이 앉으니까. 네. 네. 그리고 막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막 화상 맞아. 때문에 얼굴 엄청 일그러져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렇게 때려가지고 넉다운을 이제 시켜잖아요. 자기를.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는 원하는 그 사람의 스킨을 유전자가 나올 것 같은 그 스킨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그 다친 엄청 얼굴이 피투성이가 투성이가 돼가지고.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유리병 같은데 넣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이 새끼 변했구나 이런 그리고 엄청 감동적이잖아요. 진짜 네. 감동적이었어요. 엄청 이렇게 막 다치면서 자기 엄마가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잖아요. 네, 뭐 어떤 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괜찮다 막 그렇게 막 무시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줄 네, 알았는데. 정말 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상황을 저도 참 침착하게 손톱에 껴있는 그거 유리병 자국이랑 네. 피 같은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네. 거기다가 번호판 번호를 차 쓰셨어요. 번호판. 써가지고 그 부분에서 참 경찰이다 갑자기. 갑자기 너무 참경찰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사실 되게 마마보이 캐릭터잖아요.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 막 하고 막 자기가 생각할 그렇죠. 줄도 모르고 막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진짜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눈물이 또 나가지고 맞아. 맞아요. 그 장면에서 그 윌러비가 편지 중에 너는 좋은 경찰이야 라는 말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 말이 딱 귀에 다시 맴돌면서 네. 저도 막 폭풍 눈물을 흘렸던 그러니까요. 장면이었어요. 윌러비가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거죠. 윌러비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욕은 많이 하지만 이 새끼 맨날 맞아, 딸들 네. 앞에서도 맨날 퍼킹어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고 근데 딸이랑 그 막 소풍 갔을 때 마지막에 네. 얼마나 자상한 아빠예요. 막 정말 되게 곰돌이들 이렇게 놔주면서 저 그때 근데 긴장감 다정하게. 놓칠 수 없었어요. 그 딸들이 잘못될까봐 혹시나도 아 그러니까 막 모르겠어요. 그냥 어, 이 영화가 너무 그럴 수도 튈줄 있지. 너무 통통 어디로 튀고, 튈지 모르는. 네, 어디로 튈지 모르겠으니까 뭐지 막 딸들 설마 뭐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막, 너무나 로맨틱한 네, 사람이었다. 로맨틱한 부분이었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DNA 샘플을 국가수 같은 데에다가 네. 우리나라 치면은 보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그 범죄가 일어났던 기간에 국내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장이. 네. 그게 뭔가 되게 의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 그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왜냐면 저에게도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의도적으로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뭐 네. 기밀이다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너무나 거의 똑같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군인이기 때문에 뭐 보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그 서장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고 느낀 게 초반에 그 샘 로겔이 무고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를 두들겨 패서 막 유리창으로 던지고 막 여자 두들겨 패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샘 로겔을 되게 안 좋게 보고 걔를 이제 직위 해제시키고 들어앉은 새로운 서장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의감 넘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생각보다 아니었다. 차가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합리적일 수도 있고 이성적인 캐릭터고 그 부분에서도 어쩌면 진짜 범죄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DNA 일치 안 해. 이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국내에 없었대. 그리고 시크릿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히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뭔가 또 이 사람도 이면이 있는 캐릭터구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었죠. 흑인으로 나와서 막 뭔가 좋은 느낌의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아닌 오히려 더 맞아요. 더러울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저 이때 또 한 번 불안했는데 네. 샘 로겔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네, 네. 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니고 그 주인공 저기, 엄마한테. 제 그 배우 이름이 자꾸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프란시스 맥도만드. 네, 프란시스 맥도날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서 긴 총을 꺼내고 있잖아요. 네네 장총. 전 자살하는 줄 알고 나도 네, 그런 다들 저도 그 생각했을걸요. 그리고 막 무서워가지고. 풀는 뿐만 아니라 거의 막 입에다가 자기 했잖아요. 입 됐어. 부분을 네. 막 어.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걸 들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왜 총을 그렇게 입에다 넣은 채로 뭐 고민을 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래요. 죽을 사람 같이. 그래서 막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또 전화를 드럽게 안 받아. 네. 아 그죠. 그리고 막 맞아, 총은 들고 다가 있고.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네. 내리면 안돼 자살 거야. 나도.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같이 총을 뽑아버릴까 갖고 봐. 이제 나랑 같이 아이다호라고 그랬나요? 그 어, 남자가 예, 예, 아이다호에 예. 사는 네. 남자라 아이다호 가지고 그 아이다호로 번호판이 갈래 그렇게 돼 이러니까 아이다호 가본 적 없는데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마지막 장면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는데 이제 아들 방을 한번 들렀다가 가죠. 엄마가 아들 방을 보고 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그래서 아 아들이 그쵸. 예, 뭐 아직 불쌍해요. 엄마가 와서 막 아들 친구들도 다 때려주고 그랬는데. 맞아. 그 네가 계란 던져서 그랬냐? 네가 그랬지? 이러고 빡 까주는데 막 뭔가 통쾌해가지고 막 여자애도 앞에 딱 까고. 예. 여기 영화의 특징은 여자라고 봐주는 게 없어. 겁나 그냥. 여자도 그냥 뭐 얼굴에다가 펀치 날리고 막 다리 부시고 속 시원해. 이거 한국 마케팅은 아예 핵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나 이 핵사이다 영화다. 정말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예요. 네. 어. 뭔가 나의 잠재되어 있는 그런 폭력적인 부분이 자극됐나 봐. 뭔가 이 영화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솔직하다 이 생각 제일 많이 했어요. 네. 막 보통 일상생활이면 되게 예의 지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해버리니까 카타르시스가 안 느껴졌어요. 완전 이드의 영화. 네, 네. 이드의 영화예요, 진짜. 폭풍 이드의 영화. 이 캐릭터가 정말 어떤 그러니까 맨날 맥키스맨이라고 하잖아요. 매너메이스맨. 그런 느낌의 기본적 인간적 매너가 전혀 안 지켜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그런 씬들이 항상 있어요, 보면은. 네. 되게 그 엄마가 애들 팰 때라든지 아들이 엄마한테 욕할 때라든지 막 엄마가 막 쌍스러운 욕을 막 던진다라든지 막 딸한테 강간 당해라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장면들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뭐야 이렇게 불편해 이런 느낌을 주면서 영화에 되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괴리감이 또 재미를 주기도 하고요. 네. 정말 전형적인 희생자의 캐릭터가 아닌 엄마가 나와가지고 쌈쟁이 엄마? 이런 느낌 쌈딱 캐릭터. 네. 정말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캐릭터 나와서 정말 재밌죠. 그리고 또 전 또 언급하고 싶은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아빠 여자친구 여자친구랑 그 코드도 되게 웃겼어요. 네. 정말 진짜. 뺄 수 없는 캐릭터. 그 여자친구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장면 있잖아요. 약간 그죠. 우리가 막 칼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엄청 안에서는 심각한 장면인데. 네. 네. 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참을 수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변명하는 게 너무 이렇게 머리 네. 머리 비었는데 안 빈 척 하는데 그게 티나는 캐릭터 있잖아요. 티나는 캐릭터. 그러니까 막 여자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봤는데 막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말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말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책을 정말 읽은 게 아니라 어디서 뭐 말을 주워 들은 건데 내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그게 티가 나. 그 책 사이에 그 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그것이었어요. 거기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 본 내용은 뭐 말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그거 폴리오였는지 어떤 정확히도 모르죠 항상. 그래서 약간 있을 것 같은 캐릭터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뭔가 아는 척은 하는데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은데 되게 아는 척 많이 하는 말 많은 캐릭터. 조금 찔리네요. 얕은. 아니죠. 더덕님은 끝까지 막 답하잖아요. 그런가요? 나도 속고 있는 얼굴은 되게 이뻐. 얼굴은 이뻐. 진짜 이뻐. 걔가요.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네. 정말요? 그 아빠 역할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 처음에 되게 센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맨 처음 만났을 때 되게 격하게 엄마랑 싸우고 엄마 막 목 조르고 난리 나잖아요. 생각보다 쫄보라는 느낌? 그 여자친구랑 되게 잘 어울린다. 뭔가 잘 그리고 어울렸어. 있었잖아요. 그 딸이 이렇게 막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밝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하고 싸우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근데 그 얘기도 이제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사실인 것처럼 이제 암시하기는 했는데 네. 우리는 확실히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 물론 그 사이는 엄청난 폭력이 있고 뭐 그거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뭐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집안에서 그쵸. 뭐 피해자이자 가해자예요. 네. 아이들을 사실
완전히 올바르게 키우는 그런 이상적인 엄마 캐릭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거죠. 우리도 뭐 많은 미국 드라마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나쁜 엄마 혹은 좋은 엄마 캐릭터는 많이 나오지만 그 중간에 어떤 그런 캐릭터들은 사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죠. 좋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정말 실제 집에서도 엄마랑 싸울 때도 있지만 엄마랑 사이 좋을 때도 있고 이게 말도 안 되게 극단을 오가잖아요. 네. 사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막 엄마랑 막 미친 듯이 싸우는데 좋을 때는 또 더없이 행복한 사이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나랑 싸웠다고 해서 이 엄마가 쓰레기 엄마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되게 재밌었던 이 가족의 그런 막장성이 막장성. 아빠한테 막 칼 내밀고 아들도 엄마 목 조르니까 엄마한테 그 전까지만 해도 엄마한테 막 욕했으면서 맞아. 그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보면 볼수록 보고 나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네. 또 보고 싶어요. 네. 저도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하면서 약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 좀 많은 것 같아요. 나 캐치하지 못한? 그 파악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딸이 죽기 전에 네네. 그 다 같이 살았을 때 이제 가족 관계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약간 잘 보여주지 않고 뭐 여기저기 암시하기만 하기 때문에 네네. 처음 봤을 때는 그것은 약간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좀 이해하려면 다시 봐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샘 로게를 다시 구경하기 위해서 또 보고 싶어요. 그 샘 로겔의 어떤 변화가 정말 눈물겨워서 저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할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쓰레기 같은 모습을 한껏 즐기고 또 변화한 모습을 한껏 즐기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긴 해요. 저도. 또 보면 또 울고 또 웃을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엄청 울고 또 엄청 웃을? 제가 잘 영화 보면서 울지는 않는데 네. 진짜 이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 되게 고급지게 만든 한국 막장 드라마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고급진 버전의. 이야기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뭐 딱히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못 하겠는데 네. 좀 이야기만 보았으면 그럴 것 같고 왜냐면 영화가 자체가 너무 미국 같고 너무 영국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 한국이랑은 좀 그 미즈리 말투 있잖아요. 엄청 막 되게 뭐 미즈리가 아니라도 어쨌든 이 주인공들의 어떤 말투가 굉장히 맛깔나가지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막 욕도 너무 맛깔나게 잘하고 보면은 어떤 이게 자연스러움. 뉴욕 액센트였으면 좀 별로 안 다가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들리는 영어가 아니라 그 보통 막 할리우드 영화들 뭐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잘 들리고 뭔가 표현들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는데 여기 이 영화 보면은 막 말도 못 알아듣겠어. 이게 영어인지 어디 무슨 아이리시어인지 막 엄청 막 험하게 말하니까 또 그리고 날것의 말. 네, 되게 날것의 말투. 그래서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어떤 연대를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뭐 한 70년대 영화인가 80년대 그러니까 배경이 네. 80년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막 컴퓨터 이런 거 나온 거 보고 핸드폰 나온 거 보고 이거 요즘 배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에빅 마을이 굉장히 이제 뭐 저같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한테는 약간 되게 시골 마을스럽게 생겨가지고 시골 네, 시골 마을. 네, 그래서 뭔가 연대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재미있는 팩트도 하나 추가하자면 네. 그 이 영화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플로리다 그 총살인 사건 네. 그 학교 내에서 그래서 비슷한 식으로 그런 빌보드 만들어 가지고 그 상원을 거부했어요. 뭐 이렇게 막 사람을 죽였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그 총에 대한 규제가 없고 그래서 어떠니 뭐 그 상원 누구 아예 그 상원 의원의 이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How come 똑같네요. 어쩌고 이렇게 네. 했나요? 네. 저도 그거 사진을 보긴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의미로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 각자의 평점과 별점과 평점? 한 한줄평을 해볼까요?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저요? 일단 제일 영화를 좋게 보신 지조님부터.
별점은 5점이거든요.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저 진짜 오랜만에 네. 5점 영화를 줘봅니다. 오, 네. 5점이요? 그러면 한 줄 평은? 아, 너무 어렵다. 그냥 영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줄 평을 준비를 못했는데 네. 못하겠다. 뭐야? 왜 귀여운 척해? 그러면은 한 줄 평은 조금 이따가 알겠어요, 생각하고 알겠어요. 계시고 그러면 미선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이 감독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랑 이거 보기 전에 기대가 좀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튼튼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 좋게 보게 되는 거라서 네. 저는 일단 4점을 주기는 했는데 뭐 내일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네. 더 좋은 알겠습니다. 것으로. 그래서 한 줄 평은요? 한줄평은 캐릭터 중심으로 잘 그리는 든든한 영화. 좋습니다. 좋다. 네. 확 와닿아요. 네. 저 더덕의 한 줄 평과 별점은요. 일단 저는 4.5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미선님의 말이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처음에 영화 봤을 때는 4점 정도 생각했어요. 네.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장면들이나 어떤 그런 게. 그러면서 뭔가 재밌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그래서 4.5로 결론적으로는 드렸고요. 저의 한 줄 평은 보고 나서 자꾸 생각나는 영화. 네. 이것도 진짜 와닿는다. 네, 진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막 솔직히 개인의 사건과 맞닿을 일은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더덕님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나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있어요. 그 치프 윌러비를 볼 때는 나의 마지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가족과의 그런 어떤 사랑,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샘 로겔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 특선이요. 딕슨 캐릭터를 볼 때는 뭔가 나의 근원적인 성격이라든지 행동에 대한 반성도 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를 생각하기도 했고요. 뭐 아무튼 이런저런 한 캐릭터당 하나씩 저의 일부를 대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오. 그 캐릭터들이 완전히 다 저와 같다는 캐릭터는 없지만 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 아직도 한 줄 평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네. 대략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분노와 용서에 관한 가장 좋았던 영화라고 네.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느껴졌던 가장 메인 테마가 분노와 그것들을 개인이 극복해가는 네. 그런 과정? 과정? 네. 이- journey. 네.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좋아요. 우리 아직까지 얘기 안 한 게 여름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생각으로 저는 알아서 하겠지. 네. 진짜 그 사람이 범죄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말 네. 똑같은 내용의 범죄를 다른 데서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죽였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스리빌보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화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소개 부탁드리고 네. 또 인스타에도 오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트도 눌러주시고 바라는 게 많구만. 네 말하는 게 많으네요. 네. 그럼 저희 부탁드려요. 바라는 게 많은 주간 영화 보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